그것도 다 다시 할게요. 아니 했지. 문제풀이를 안 했지. 문제풀이를 따로 할 거야. 문제풀이를 하면 이해가 되죠. 자, 오늘은 자, 이거 보면 2장 세포주기와 세포분열입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 얘기하면 이쪽 파트는 내용이 어려운 건 없어. 내용이 어려운 건 없어.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많이 떨어져 있지. 이 내용이 왜 이런 문제가 나왔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을 빨리 우리가 진도를 뽑아내고 이제 그 연결을 빨리 시켜줘야 이제 학교 시험 문제 푸는데 우리가 연습을 이제 충분히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장을 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뭐 배웠냐면 말로만 해볼까? 우리 지난주에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4가지 개념만 했다. 첫 번째 뭐 했냐면 상동염색체라는 개념을 배웠어. 그치? 이건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왜 선생님이 쓰는 거냐면 우리는 이해냐? 자, 세포마다 이해는 몇 개씩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 46개씩 염색체를 가지고 있거든. 자, 오늘은 이제 배울 게 뭐냐면 분열을 할 거라고. 근데 왜 분열을 해? 자, 세포 분열은 크게 2가지가 있어. 체세포 분열이 있고 무슨 분열이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왜 감수라고 했을까? 수가 감소하고, 그렇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분열을 시켜줘야 돼. 그래야, 자, 이 정자와 이 난자가 만나서 다시 뭐가 되는 거야? 다시 그래서 또 EN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 과정 중에서,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이제 사이클을 돌아요. 세포가 사이클을 돌면서 어느 순간 이제 뭐 체세포 분열하는 사이클 아니면 감수 분열하는 거. 감수 분열은 사이클이라고 할 수 없어. 왜냐면 걔는 이제 돌고 도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세포 주기는 체세포 분열에서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체세포 분열에서만. 자,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앞에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이제 배웠던 거 선생님 4가지만 써줄게. 다시 한번 설명하겠죠. 첫 번째 상동염색체에 대해서 배웠어. 자, 상동은 이거야. 염색체가 이렇게 항상 EN으로 돼 있어. 이렇게 선생님이 손가락 2개로 있기 때문에 EN이고 하나 있으면 뭐가 돼? N인 거지. 이거는 N이야, EN이야? 이것도 N이죠. 왜? 한 손이니까. 그럼 이거하고 이거 차이는 뭐냐고? 이거는 복제 전, 이거는 복제 후. 그러니까 원래 이거였는데 복제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손이 들어가면 EN이고 한 손이 들어가면 N인 거지. 자, 봐봐. 요거 봐봐. 요거하고 요거의 공통점이 뭐야? 다시. 아니, 쌍은 아니죠. 요것만 쌍이 있고 요건 쌍이 아닌 거지. 다시. 요것만 EN이야. 요거는 뭐라고? N이라고. 이해되지? 그럼 공통점은 뭐야? DNA 양이 똑같은 거야. 맞죠? 봐봐. 이게 EN이야. 2손이 있어야 EN이야. 이것도 EN이고 이것도 EN이야. 자, 이건 뭐라고? N이야. 하나밖에 없잖아. 한 손이잖아. 이것도 뭐야? N이겠죠. 그래서 총 우리는 4가지를 항상 그림을 볼 거야. 이거냐? 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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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손이면 N이고 2손이면 EN이야. 자, 요거하고 요거의 공통점은 DNA 양이 같은 거야. 이해됐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거기 안에 이제 유전자가 있어. 그럼 우리는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이 대립 유전자는 알파벳으로 표현을 해요. A나 B나 뭐 혈액형 같은 게 O 있고 그 다음에 D, E, F, 뭐 H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많이 표현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핵형에 대해서 배웠어요. 염색체 모양, 크기, 개수. 그 다음에 핵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핵상이 바로 뭐냐면 여기 있잖아. N이냐 EN이냐. 그냥 N이야. 2개씩 있으면 EN이라고 하고 하나씩 있으면 N이다 이렇게 하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 자, 오늘은 이 개념을 가지고 자, 세포 주기 사이클이야. 자, 이미 분열을 끝낸 딸 세포가 또 다시 이제 세포 주기. 그러니까 얘가 사이클을 계속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나왔죠.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간기가 있고 얘들아 분열기가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여기다 한번 써볼까? 자, 여기 옆에다 그냥 선생님 쓸게. 첫 번째 지원기가 있어. 자, 이걸 처음 배운 사람은 지의 뜻이 뭐야?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자. S기, G2기 이렇게 세 가지 시기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시기가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는 간기라는 말을 씁니다. 사이한자 써가지고. 원래 세포 분열이라는 거 여기 두 개 보이지? 이 계란 후라이 같은 거. 그러니까 원래 이 계란 후라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나가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럼 하나가 두 개가 되는 거잖아. 그럼 세포 안에 있는 내용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세포 호흡을 하는 장소는 어디라고? 대부분은 그럼 만약에 이 마이토콘드리아가 100개가 있었어. 그러면 여기다 50개 주고 여기다 50개 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점점 분열할수록 개수가 점점 줄어들 거 아니야. 여기 마이토콘드리아가 100개 있었으면 여기도 몇 개 있어? 여기도 100개고 여기도 100개.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세포 분열이라고. 그러면 분열하기 전에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어떻게 해야 되지? 두 배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게 바로 지원기야. 그래서 이 지의 뜻이 뭐냐면, 이 지 보이지? 지. 이 지의 뜻은 영어로 하면 그로스라고 하고 생장이라고 해.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마이토콘드리아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엽록체. 이런 세포 소기관을 그렇지 이렇게 두 배로 아마 만들 거야. 뭐 책에는 두 배라는 말을 쓰지 않았죠. 그냥 생장이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생장. 세포가 생장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용물을 두 배로. 자, 두 번째 S기라고 되는데 S의 뜻은 영어로 하면 합성이라는 뜻이죠. synthesis라고 하는데 뭐를 합성하냐면 가장 정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유전물질을 두 배로 뻥튀기 해요. 자, 이거야. 원래 이게 하나였다고요. 자, S기 때 어떻게 돼? 이게 염색체잖아. 딱 이렇게 되는 거야. 뻥튀기를 하는 거야. 두 배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각각 두 개씩 되는 게 바로 S기 때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DNA를 어떻게 하는 거야? DNA를 복제하는 거죠. 이것도 그냥 편하게 두 배라고 쓸게. 자, 마지막에 이제 G는 뭐냐? 아까 G의 뜻이 뭐라고? 또 그로스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로스 투식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거냐면 분열을 준비하는 이 분열 준비할 때 그로스니까 분열에 필요한 뭐를 만들어?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단백질 이름이 뭐냐면 조금 이따 이제 그림에서 보겠지만 방추사 같은 애들을 만들어. 방추사 형성을 하는 거죠. 방추사를 만드는 식입니다. 여기서 이 단백질은 방추사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준비한다고? 분열 준비기, 분열에 필요한 단백질 대표적으로 방추사를 형성을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얘기를 하면 방추사를 만들긴 하는데 이 방추사가 보여 안 보여?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방추사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자, 형성하는 뭐?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방추사를 형성하는 단백질을 만들어 놓기만 하죠. 방추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여기가 간기라고 해요. 그럼 실제로 왜 이름을 간기라고 했냐면 여기는 사이에 있는 식이다. 왜 얘가 사이기가 돼버렸냐면 이 그림 보이지? 이 계란으로 이 가운데 있는 걸 뭐라고 하냐? 핵이 존재하잖아. 그래서 저 그림을 우리가 일반 과학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실제로 여기 시간을 봐봐. 몇 퍼센트 같아? 꽤 많지. 대부분의 세포 주기에서의 차지하는 애들은 G1기, S기, G2기거든. 대부분은 몇 퍼센트냐면 이게 이제 90%를 얘가 차지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분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열은 굉장히 짧지.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그 다음 세포질 분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질은 뭐냐면 유전물질 외에 나머지가 이제 찢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세포질 분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100개지. 분열했으면 50개, 50개지. 그럼 얘가 또 분열할 거 아니야. 25, 25. 그럼 나중에 없어지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래 우리는 세포가 몇 개로부터 시작한 거야? 하나로부터 시작했잖아. 수정란. 그럼 걔가 가지고 있는 걸 계속 나눠 쓰다 보면 우리는 0.0000000 몇 개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포는 어느 세포에서나 어느 세포가 아니라 이제 세포마다 조금 다르긴 해. 뭐 근육 세포는 마이토콘드리아가 좀 많을 수도 있고
뭐 간이나 그런 데는 뭐 소포체 뭐 그런 것도 많을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얘네들이 이제 복제를 할 때 그 장소에서 복제를 하면 똑같은 것들만 만듭니다. 그래서 쪼개가질 수는 없어요. 그럼 좀 크기도 점점 줄어들겠지.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할머니 세포는 좀 작네요. 왜? 분열을 많이 해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제 아이 세포나 우리 세포, 애들 세포는 되게 크고 나이 먹을수록 이제 세포 크기가 이제 줄어든다. 이제 그것도 뭐 말이 안 되는 뭐 상황이라서. 자, 어쨌든 이게 크게 자 전중 후 말을 우리가 체세포 분열을 바로 들어가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이 내용도 다시 한번 반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대략적으로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지원계 있습니다. 지원계, S기, G2기. 자 분열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뭐 다시 한번 왜냐면 지금 이제 분열기를 배우지 않아가지고 자 학교에서 이거 지금 진도 안 나오고 있지 여기. 여기 나가면 선생님이 이걸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빠르게 한번 설명해 줄까? 세포 종류에 따라 세포 주기가 조금 다르거든. 뭐가 다르냐면 첫 번째 피부, 간 같은 세포들은 다시 분열을 생각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얘가 G0기라고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G0기에 들어가. 왜냐면 더 이상 분열할 필요가 없어서. 그러니까 G0기에 들어갔다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냐고? 필요하면 G1기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G0기로 딱 들어가요. G0기에 들어갔다가 왜냐면 더 이상 분열할 필요가 없거든. 너도 우리가 간 이식을 할 수 있는 거 알지? 그러니까 간은 우리가 지금 간땡이가 커지고 있냐? 그대로야. 간 모습 그대로야. 몰라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근데 얘가 우리가 간 이식을 하면 몇 %까지 떼어준다고 내가 들었냐면 거의 90%인가? 10%만 남겨놔도 나는 괜찮대. 어쨌든. 그래서 걔가 이제 G0기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간을 잘라버리잖아. 간을 절단을 따면 그때부터 세포 분열 다시 시작해. 필요하면. 그래서 그걸 G0기라고 하죠. 근데 어떤 세포들은 G0기에 들어가잖아. 영구히 스탑이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 그게 바로 뭐냐면 신경세포나 근육세포. 얘네들은 아예 세포 분열 자체를 못합니다. 한번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뇌나 척수 그런 데 있잖아. 거기에 있는 신경세포들은 말초든 뭐든 신경은 한번 절단이 되거나 아니면 손상이 나가면 회복이 안 돼.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 그거를 이제 여기는 G0기에 들어가면 영원히 어때? 영원히 멈추는 애들이 있죠. G1기에 G0기라고 또 따로 있어요. G1기 극초반에. 자, 앞에서 여기 보면 표시는 안 돼 있거든. 여기 G1 여기 있잖아. 여기 이제 G0 여기가 다 G0기 있지. 그럼 이 극초반에 뭐냐면 G0기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들어가잖아. 그러면 멈춰버려. 세포 분열하지 않고. 그러니까 굳이 사이클을 계속 돌 필요가 없죠. 그냥 우선 멈춰있는 거야. 그래서 영원히 멈춰있는 세포가 있고 필요하면 다시 들어와서 또 도는 애들이 있고. 그렇지. 그게 바로 신경세포죠. 지금 뇌세포가 분열하고 있냐 우리? 여기 안에서 뇌가 세포로 돼 있잖아. 뇌세포가 분열하고 있으면 내일 모레 정도 되면 조금 더 머리가 좀 돌고 막 그래야 돼. 안 그렇다니까. 이거는 언제 완성이 되냐면 거의 한 5살? 그 정도 되면 이미 끝나. 그 전에는 이제 분열하죠. 조금씩 분열하고 발달하고 하는 건데 한 번 분열된 거. 그래서 휠체어 탄 사람 봤어? 휠체어 타는 사람이 다리가 없어서 탈 수도 있지만 다리가 있는데 휠체어 타는 사람 있지. 그러니까 근육도 있고 다 있어. 뼈도 있고. 근데 왜 못 걸어? 신경세포가 고장났으니까. 그러니까 척수 쪽에 있는 신경이 고장나잖아. 그러면 다리가 있어도 못 걸어. 왜냐면 회복이 불가능하거든요. 그건 수술로도 안 돼서. 세포 분열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 극초반에 이제 G0기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자, 학교에서 이것도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해 볼까요?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G0기, G1.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써놨을 때 3번이 뭐냐면, 발생 중인 세포가 있습니다. 발생 중인 세포라는 건 뭐냐면, 정자하고 난자가 만났어요, 얘들아.
다시요. 정자하고 난자가 만났지? 그럼 분열하잖아. 그러면 그 수정란이라고 하는 그 계란 있잖아. 그 수정란의 크기가 막 커져. 어때? 그대로야. 그 시기에서는. 그러니까 이 발생 중인 세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적어. 지원기나 지투기는 거의 없어요. 이때는 생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생장을 하지 않고 오로지 S기하고 M기만 거의 반복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림 하나 그려볼까? 요게 얘들아 수정란이야. 수정란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자, 요걸 2세포기라고 해요. 자, 요걸 뭐라고 하냐면 4세포기라고 해요. 그 다음 8, 16, 32. 그래서 발생 중인 세포는 지원기, 지투기, 그러니까 생장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분열만 하는 겁니다. 이 시기만 그래.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가잖아.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기와 지투기가 되면 이제 생장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뭐 세포 주기가 약간의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다. 자,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암세포가 있어요. 암세포 잠깐만 얘기 한번 해볼게. 이제 그거 얘기해 줄 거야. M기는 이제 분열기야. 선생님 감기만 얘기해 줘. 왜냐면 그건 체세포 분열에 가서 설명을 해 주려고. 곧바로 설명해 줄게. M기를. 우선 이제 세포 요것만 얘기해 줄게요. 암세포에 대해서. 자, 동그라미 하나씩 쳐줍시다. 정상세포하고 암세포가 있는데 암세포의 특징은 뭐냐면 1번 접촉저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세포는 이렇게 배지에 분열을 시키잖아. 그러면 계속해서 늘어나다가 벽에 딱 부딪히잖아. 그럼 접촉저해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분열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벽에 부딪히면 스탑. 근데 얘 봐볼래? 그딴 거 없어. 암세포는 그냥 미친 좀비처럼 막 커져.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걸 접촉저해가 없다. 시연아. 접촉저해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분화가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뜻이야. 분화가. 내가 지금 이걸 찍고 있어서 그렇지. 안 찍었으면 내가 졸개껌 있는데. 졸음 안 오는 껌 있는데. 아, 선생님이 좀 졸리면 졸개껌을 가져와가지고 애들한테 던질 거야. 씨. 먹는 용도가 아니야. 있어. 조금 이따 줄게. 근데 애들 그거 싫어하더라. 맛 더럽다고. 진짜로? 그거 먹으면 약간 강한 민트맛 나가지고. 단맛 나? 졸개껌이? 약간 흙맛 나지 않아? 약간. 선생님 개인적으로 민트 맛을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치약 맛 좋아하지 않아. 치약 맛. 야, 분화하는 거하고 분화하지 않은 거하고 차이점이 뭐야? 분화하지 않는다는 뜻이 뭐냐면, 자, 원래 우리가 세포가 있잖아. 이 세포, 원래는 우리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세포가 첫 세포야. 근데 그 세포가 이제 기능을 하는 세포로 바뀌면서 어떤 애들은 피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애는 위가 되기도 하고, 어떤 애는 근육이 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 기능을 하는 세포로 바뀌는 걸 분화라고 해요. 근데 암세포는 그냥 기능을 못하는 암 덩어리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뭐가 일어나요? 전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뀌어요. 장소를 바꿔. 그러니까 만약에 간암이다라고 하면 어때? 위로 가가지고 위험을 만든다든지. 그치? 맥주는 한복은 맥주는 아니고. 그래서 심지어 어디를 통해서? 혈액을 통하기도 하고 혈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새로 혈관을 만들어서 다른 데로 가버려. 얘가 암세포가 혈관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한번 적어볼까? 비정상적인 핵을 가지고 있어요. 유전 물질이 아주 그지 같아요. 다섯 번째. 자, 세포 주기가 짧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세포 분열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자주 할 수 있어. 정상세포보다 훨씬 더 세포 분열을 자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특징이. 그래서 뭐 요 한 5가지 있으니까 한번 학교에서 배우면 우선 적어 놓고 나중에 확인만 해주면 돼요. 자,
지워서. 자, 체세포 분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세포 분열. 자, 이 체세포 분열이 있죠. 자, 똑같아요. 뭐 핵분열이라는데 여기서 이제 핵분열 말하는데 간기는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간기는 뭐냐면 아까 지원기, S기, G2기에서 세포 생장, 그 다음에 이제 두 배를 딱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핵분열을 아까 질문했잖아. 수연아, 네가 질문한 건데 얘가 바로 뭐냐면 M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분열을 시켜야지. 자, 분열. 자, 아까 간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원기, 그 다음에 S기, G2기를 딱 거친 다음에 이제 분열을 할 거야. 분열을. 자, 선생님이 밑줄만 긋게. 자, 크게 이제 이 분열기가 M기라고 해요. 여기를 체세포 분열. 자, 이 M기는 전기, 얘들아, 중기, 후기, 말기 4개로 되어 있어요. 그 딱 복잡하게 안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 첫 번째 전기는 이제 사라져요. 뭐가 사라지냐면 이 핵이 사라져요. 그래서 핵막하고 인이 사라집니다. 소실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염색. 저기 나왔죠. 염색사가 염색 채로 응축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전기 때는 얘들아, 자, 핵막하고, 자, 핵을 포함해서 핵막, 인이 소실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앞에 나와있죠.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이 된다. 선생님이 이제 동그라미 치면 1번, 2번만 알고 있으면 돼요. 됐지? 이제 거의 다 했어. 지금 왜 거의 다 한 줄 알아? 밑에는 이제 별거 아니거든. 왜 이름이 중기야? 왜 이름이 중기냐고? 그 염색체가 어디에 있어? 중간에 있어서. 그렇지. 염색체가 어디에 있다고? 첫 번째가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중기야. 중앙에 차 보이지? 딱 중앙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염색체가 중앙에 있는데 왜 이름이 중기야? 송중기. 잘생겼어. 관찰하기가 어때? 좋대. 아, 미안해. 관찰하기가 좋아. 왜? 잘 보여. 잘생겨서. 근데 걔가 스케줄 때문에 어때? 너무 바빠. 그래서 시간이 어때? 시간이 가장 짧아요. 간기부터 시작해서 전중후마를 다 통틀어서 송중기가, 중기가 가장 시간이 짧습니다. 얘들아, 관찰하기 좋으면 이때 우리는 뭘 관찰할까? 이걸 할 수 있죠. 핵형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보기가 좋아서. 자, 이제 진짜 끝났어요. 후기는 어디로 이동해요? 후기는 양극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양극은 뭐냐면 여기 보여? 극? 이게 양극이야. 우리 북극, 남극 하듯이. 근데 얘는 원래 이제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저기 안 나와있는 요게 중심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중심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저게 하나였어. 원래 이거 하나였거든? 근데 갑자기 지원기 때 두 개가 돼서 양극을 형성을 해요. 그러면 이 중심체로부터 이 선 보이지? 이걸 뭐라고? 이 선을 방추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방추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거를 어때? 염색체를 어디다 붙여? 가운데 있는 그 동그라미? 동원체에 붙어서 그걸 당겨요. 양극 쪽으로. 짧아지는 거죠. 자, 후기는 양극으로 이동하는 거고. 자, 마지막 말기는 진짜 선생님이 끝낸 이유는 뭔지 아니? 전기의 뭐다? 반대 이렇게만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의 반대는 뭐냐면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이 되는 게 아니라 염색체가 이제 염색사로 풀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핵이나 핵막이나 인이 어때? 다시 생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자, 요게 체세포 분열 끝났습니다. 자, 근데 자, 그림 보고 확인해 줄게요. 중기 보여? 중기 보이지요? 중앙에 딱 있잖아. 자, 이렇게 나눠봅시다. 선생님이 기준점을 뭐라고 하냐? 이 선을 무슨 면이라고 하냐면 적도면이라고 해요. 남극하고 북극이 있듯이 얘도 적도면, 이 노란 선이 적도면입니다. 자, 적도면을 기준으로, 자, 봐봐. 원래 이거였는데 복제가 돼서 이렇게 됐잖아. 자,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라고 했어? 자, 우리 지난주에 원래 염색체가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가 더 붙으면서 이 가운데 동원체가 있는데 요거 하나를 뭐라 했다? 염색 분체라고 얘기를 했죠. 그치? 그러면 얘는 염색 분체가 찢어지는 거야. 다시 한번 봐봐.
다시 한번 봐봐. 요거지. 복제가 되면 이거지. 맞지? 그러면 얘하고 얘는 내용물이 같아 달라? 같죠. 같습니다. 근데 같은 것끼리 찢잖아. 그래서 얘를 이 중기를 이제 무슨 분열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런 말을 쓰면 동형 분열이다. 같은 내용물이 찢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은 있잖아. 계속해서 똑같은 것들만 만들어져. 그래서 자, 동형 분열 뭐가 찢어지는 거야?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죠.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동형 분열이라고 해요. 동형. 같은 형태의 분리. 이렇게 해서. 이거를 동형 분열. 자, 착각하기 되게 쉬운 게 뭐냐면, 봐봐. 이거 염색체 몇 개야? 이거 몇 개야? 네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치? 자, 물어볼게요. 자, 이거 염색체 몇 개야? 이거 몇 개야, 염색체 여기? 네 개야. 이거 8개처럼 보이잖아. 아니야. 이거 4개야. 그러니까 잠깐 8개처럼 보일 뿐이지 후기는 절대 염색체 개수를 계산하면 안 되고 이거를 중기로 바꿔서 자, 적도면 그림을 한번 지워봅시다. 4개죠.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아? 자, 봐봐. 원래 염색체 이거였지? 원래 이거잖아. 2N이지? 아니야. 염색 분체 하나, 염색 분체 하나지? 이거 염색체 하나, 염색체 하나야. 복제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잖아요. 2개 보여?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자, 분열할 때 어떻게 하는가 봐봐.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 분열할 때 이렇게 찢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찢어져? 이렇게 서요. 이게 치세포 분열의 특징이야. 이걸 알고 있어야 돼. 봐봐. 얘하고 얘가 상동이야. 하나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이렇게 찢어진다고. 이렇게 찢어져. 그러니까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가 딱 같이. 너 어떤 거? 이게 염색 분체.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거 염색 분체야. 염색체라고도 해요. 그치? 같은 거야. 아니야. 자, 여기는 염색 분체가 몇 개니? 염색체는 하나야. 왜? 염색체는 잘 봐봐. 되게 쉬워. 여기 가운데 있는 거 보여? 동원체 개수를 계산하면 돼요. 자, 이게 염색체 몇 개니? 염색체는 그냥 4개야. 염색 분체는 8개야. 자, 여기는 염색체가 똑같죠? 4개지.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 봐봐. 여기 염색체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4개였는데 몇 개로 됐어? 분열하고 나서 찢어지면 4개? 4개가 되겠죠. 그래서 염색체 수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체세포 분열은. 똑같은 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아니, 이게 이제 복제하면 얘가 되겠죠. 다시. 그러니까 얘는 복제 전이고 얘는 복제 후잖아. 상관없지. 자, 이것도 2N이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이것도 2개고 이것도 몇 개야? 2개야. 근데 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복제해서 뭐 하려고? 찢어주려고. 복제해서 찢어주기 전까지는 굳이 얘가 이렇게 될 필요가 없지. 복제가 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겁니다. 평소에 이래요. 근데 뭐 하려고 이렇게 돼? 찢어주려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복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 복제 후죠. 찢어주기 위해서 이 형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넘긴다. 좋았어. 여기는. 네. 네네, 감기. 맞아. 그래서 이제 2배로 이제 해놓고, 이제 풀어져 있던 염색살을,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그림이 말이 안 돼. 원래 이거였다 이게 되는 건 불가능해요. 원래는 뭐냐, 염색사였잖아. 풀어져 있잖아. 그럼 풀어진 상태에서 사실 2배를 만들어라.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설명을 못하니까 원래 이거였는데, 이게 됐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자, 표현만 그렇게 하는 거지. 자, 요거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세포질이 분열하는 거, 세포질. 앞에 있는 거는 다 뭐라고 했냐면, 앞에 있는 거는
핵 분열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염색체가 찢어지는 거. 그 나머지 부분, 핵 염색체 부분 말고 나머지가 이제 찢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동물하고 식물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포판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됩니다. 나중에 얘가 뭐가 되냐면 세포벽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동물 세포는 그냥 세포 질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화살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함입 또는 만입 이렇게 얘기를 해. 다시 얘는 원래는 세포판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점점 가운데 있다가 바깥으로 뻗어져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한 점에 보인다고 해서 이걸 무슨 성이라고 해요? 이 그림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구심성 분열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얘는 반대지. 반대로 갔잖아. 그럼 이걸 무슨 성이라고 해요? 이거를 원심성 분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를 원심성 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심성 분열이 있고 원심성 분열.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학교 서술형으로 뭐라고 나올 수 있냐면, 야 얘들아, 세포질 분열을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그 특징 두 가지라고 하면 동물은 세포질 함입, 그 다음에 구심성 분열, 이 두 가지를 쓰면 되고, 식물 세포는 세포판 형성, 원심성 분열, 이 두 가지를 각각 쓰면 돼. 알겠지? 우선 써놓기만 하고. 됐죠? 뭐 요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자, 이제 우리가 뭐 체세포 분열의 의의라고 했죠. 여기 뭐라고 되냐면, 왜 우리가,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이 갖는 뜻이 뭘까? 그게 바로 이거야. 여기 힘들지? 그럼 이건 어떻게 외우냐고? 생생생생 외우면 돼. 뭐라고? 생생 하고 외우면 돼. 나중에 혹시 물어보면 생생생생, 그러니까 발생, 생장, 재생, 생식 이런 식으로. 생만 생각하면 돼. 생생생생 저렇게 해가지고. 근데 진짜 생각 안 날 수도 있지. 생생생생만 생각나고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자, 요것도 뭐 나중에 우리가 풀어도 되겠죠. 이것도 나중에 풀어도 되는데, 요거는 뭐 지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요건 지금 해볼까? 얘는 확실히 세포 분열입니다. 하나가 두 개가 됐잖아요. 이건 체세포 분열입니다. 얘는 하나가 뭐가 돼서? 하나가 됐잖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거를 분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B림프구가 확률세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림가는 뭐라고 하냐면 지원기, 여기가 지원기래. 1회를 거쳐. 한마디로 뭐냐면, 왜 근데 굳이 지원기라고 했냐면 복제 전을 얘기를 하는 거야. 복제전. 그러니까 여기가 가지고 있는 DNA 상대량이 얘네들하고 어때? 아마 같다라고 하는 거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자, 어쨌든 가는 체세포 분열이라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죠. 자, 그래서 니은 때문에 기억하고 디귿이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몇 배야? 아니야, 이거 복제 전이잖아. 1배가 되겠죠. 자, 나에서 니은이, 그렇지, 분화된 거? 맞습니다. 맞고요. 자, 분화가 된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이제 감수분열로 가봅시다. 자, 우리가 감수분열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바로 해서 무슨 분열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를 생식세포 분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식세포 분열. 자,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나왔지. 2n. 자, 그러면 자, 얘는 봐봐. 얘는 바로 들어간다. 자, 분열을 2번 해요. 연속 2회 분열을 하는데, 자, 동시에 이제 있어요. 이렇게 동시에. 자, 동시에 한꺼번에 봐볼까? 선생님이 이제 다 설명할 건데. 자, 우리는 어디에만 집중해서 보면 되냐면 중기만 봅시다. 자, 원래 봐봐. 자, 얘들아, 감기 때 어떻게 된다고 이거를 2배로 만들어 놓지? 이렇게 2배로 만들어 놔. 하나가 몇 개가 됐어? 이렇게 2개가 됐어요. 근데 아까 체세포 분열은 어떻게 찢었어? 이렇게 찢어졌어? 아니야. 이렇게 찢어졌지. 근데 얘네들 봐봐. 조금 다르지. 자, 감수 1분열 중기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서요. 이렇게. 자, 특별히 이렇게 있을 때, 자, 봐봐. 염색 분체가 몇 개 있어? 4개 있지? 이걸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염색 분체 4개다라고 해서 4분 염색체 또는 뭐야? 1가, 2가에서 이걸 2가 염색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감수 1분열 때 이렇게 돼요. 오, 전기하고 중기 때 얘를 밟아볼 수가 있지. 자, 마찬가지로 얘도 적도면을 이렇게 딱 해줘보자. 기준으로. 자, 여기 봐볼까? 얘들아, 아까는 우리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찢어지면 자, 여기하고 여기는 내용물이 같아 달라? 같지? 자, 요거하고 요거는 하나 누구 거, 하나 누구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아빠 거잖아. 근데 엄마하고 아빠가 같아 달라? 다르지. 여긴 내용물이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자, 이제 쓸 거야. 여기다가. 자, 중기 때 가로해서 이걸 무슨 분열이라고 해요? 요거를 이형 분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수 1분열의 특징은 내용물이 다른 것들이 찢어져요. 방금 뭐가 찢어졌어? 이거를 무슨 염색체?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됐습니다. 얘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됐어요. 시연아. 상동 염색체가. 자, 이때 염색체. 자, 이게 중요하죠?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염색체 수가 반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지금 염색체 이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였지? 찢어지고 난 다음에 몇 개로 됐어? 2개가 됐잖아. 그래서 2n이, 여기서 2n이죠? 각각 n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짝이 있을 때 2n이야. 이것도 2n이고 2n. 근데 갑자기 어때? 찢어지고 나서 하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이때 DNA 양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얘도 반으로 줄어들었죠. 이게 1분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1분열은 2형 분열을 하는 거야. 엄마 거하고 아빠 께 찢어지는 2형 분열. 그래서 2형 분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가 염색체라고 하죠. 이가 염색, 중앙의 이가 염색체. 이게 감수 1분열의 특징. 자, 바로 2분열로 이제 가볼까? 자, 그 다음에 자, 2분열로 가봅시다. 2분열 지우고 밑에 있는 그림을 자, 조금 올려서 이렇게 자, 2분열로 가봅시다. 2분열. 자, 2분열로 딱 갔더니 이제 각각 이 하나만 보면 돼. 자, 이게 지금 적도면이지. 하나만. 자, 다시 이거 어디서 본 건데? 얘하고 얘가 찢어지는데? 이걸 무슨 분열이라고? 이거 2분열, 동형분열이라고 하죠. 자, 우리는 특별히 감수 2분열을 아까는 M1이라고 하고 얘를 M2라고 하는 겁니다. M이 있고 M1이 있고 M2가 있어. 자, 동형분열이죠. 뭐가 찢어지면 동형분열이라고 해?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죠. 자, 이때는 자, N이 되면서 염색체 수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원래 2개였잖아. 찢어지고 난 다음에 변화가 없습니다. 얘도 N이었고 N이 다시 N 되는 분열 과정입니다. 자, 3번째. 자, DNA 양은 어떻게 됐습니까? DNA 양은 반으로 줄어들었죠.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DNA 양이 하나, 둘, 셋, 4개였는데 각각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2분열에 대한 특징이라고 하죠. 감수 2분열. 그래서 1분열, 2분열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내용만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봄. 자, 요거는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이 뭐냐면, 이런 게 있죠. 아까는 체세포 분열에 의의가 있었는데, 얘는 감수 분열에 담기고 있는 의의가 뭐냐. 이건 연속 2회 분열을 하기 때문에, 딸세포가 4개가 생겨요. 모세포, 딸세포 얘기를 하거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뭐, 그림으로 보면.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딸세포가 2개밖에 없는데, 감수 분열은 4개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2n이 n이 되죠. 2n이 n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따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저 그림은 이제 우리가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감수분열의 의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게 첫 번째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세대를 거듭하더라도 어때요? 염색체 수가 일정하죠. 수가 감소해서 서로 만났기 때문에 세대를 거듭해도 유전 물질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게 이제 감수분열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 나오는 유전적 다양성의 증가라고 하죠.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다양한 조합을 가진. 그래서 따로 이것만 요 3가지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증거가 뭐냐? 첫 번째가 무작위적인 배치라고 하죠. 여기서 무작위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선생님 봐봐. 자, 선생님 여기서 1번에 대한 설명에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생식세포의 가지수 종류가 2의 20 3승가지나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엄마가 만들 수 있는 난자의 종류, 아빠가 만들 수 있는 정자의 종류가 2의 20 3승가지라는 얘기지. 왜? 자, 우리는 사람의 염색체가 23쌍이잖아. 근데 이 둘 중에 몇 개만 줘? 하나만 주지. 그러면 동전을 던져보는 거야. 앞면, 뒷면. 똥 던졌지. 근데 몇 번 던져야 돼, 동전을? 23번을 던지는 거야. 그게 이게 23승가지죠. 이게 생식세포 종류 가지수입니다. 이게 1번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정도로 다양하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교차라고 하는데 이게 학교에서 배울지 모르겠어. 이 교차의 뜻은 뭐냐면 여기다 그림 그려볼까? 원래 이게 이가염색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가염색체가 이렇게, 이걸 이가염색체라고 해요. 이렇게. 이거 이가염색체, 감수 1번이 할 때 얘가 이제 붙잖아. 붙으면서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 염색체가 엄마 거하고 아빠 께 서로 크로스를 해버립니다. 이걸 교차라고 해. 크로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잘라서 서로 섞여버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내 몸 안에서 엄마하고 아빠 유전자가 서로 섞여. 그 서로 섞인 유전자를 내 자식한테 주는 거야. 그럼 이거 말고도 더 다양성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그 현상은 근데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생식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교차 현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수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정은 뭐냐면, 자, 우리가 한쪽에서 2의 20, 이게 정자지. 그 다음 난자는 뭐야? 2의 20.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태어난 게 2의 46승분의 1의 확률로 우리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이게 아마 60조 정도 나와요. 60조 분의 1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가 태어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근데 어쨌든 우리는 다 태어났잖아. 저걸 뚫고 태어나가지고 상황이. 자, 이렇게. 자, 이제 그림으로 이제 몇 가지만 확인해 볼까? 이렇게. 자, 아직 거의 다 설명했어요. 자, 경우 1하고 경우 2가 있죠. 색깔로도 구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알파벳이 대립유전자야. 그러니까 경우 1은 뭐냐면, 자, 여기가 지금 염색체가 2에는 4잖아. 그럼 생식세포가 몇 가지 만들어줄 수 있어? 4가지가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왜 4가지냐면,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대문자하고 대문자가 라지 A하고 라지 B가 만날 가능성과 스몰 A, 스몰 B가 만날 가능성, 그 2가지를 보여주는 반면에 오른쪽에서는 어때요? 얘하고 얘가 만날 수도 있잖아. 근데 사람은 23쌍이니까 그래서 2의 20, 3승가지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가 감수 1분열이지? 그러면서 얘가 2n인데 여기서 이제 n이 돼버린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항상 옆에 있는 애들은 서로 어때요?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 얘네 둘이 만나면, 자, 얘네 둘이 만나면 얘가 되고, 얘 둘이 더하면 또 얘가 되겠죠.
이런 것도 이제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뭐 이런 형태 두 가지 조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 그림입니다. 요게. 자, 요거 지금 정말 중요하죠. 이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 DNA 상대량 그래프입니다. DNA 상대량 그래프. 자, DNA 상대량 그래프. DNA 상대량 그래프. 자, 한번 봐볼까요? 자, 우리 체세포 분해는 그냥 패스합시다. 요것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가 원래 하나씩 있어요. 자, 다시 손가락 하나하나 보이지? 짝이 있어? 짝 없어? 짝 있죠? 이거하고 이게 짝이지. 엄마, 아빠. 2n이야. 2n이잖아. 복제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돼요. 복제했잖아. 찢을 거예요. 어떻게 찢어? 이렇게 찢어. 여기 감수 1분율입니다. 자, 다시 한번 쓸게요, 얘들아. 여기가 지원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쓸게요. 여기가 뭐라고? 지원기. 그 다음 올라가는 게 뭐야? 복제했지? 자, 그 다음에 뭐야? 지투기.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감수 1분열이에요. 여기가 감수 2분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DNA 상대량을 한번 봐봐. 염색 분체 몇 개? 2개잖아. 4개가 돼서 정확하게 몇 배가 됐어? 2배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됐어? 염색 분체 몇 개? 2개지. 그래서 얘하고 얘가 DNA 상대량이 같아요. 둘 다. 자, 그 다음에 얘는 그 2개가 어때? 염색 분체 분리를 하면서 나머지 이렇게 하나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한번 써볼까? 쌤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 여기 써져 있잖아. 뭐라고? 2n이면서, 2n이면서, n이면서, n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2n, 2n, n, n. 자, 선생님이 여기서, 나중에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유전자 조합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됐다. 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어때? 복제하면 이렇게 2개씩 되겠죠. 맞죠? 이렇게 원래 이거 하나 있는데 대립 유전자 복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찢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찢어지는 형태는 뭐 4가지가 나오겠지만 선생님 우선 2가지만 씁시다. 대문자끼리 붙이고 소문자끼리 한번 붙여봤지.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 각각 이제 2개씩 이렇게 형성이 되는. 자, 요거를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 얘기만 하고 잠깐 쉴게. 자, 위에 거 왜 선생님 별표 쳤는지도. 자, 이 감수 분열을 이제 관찰할 때 가끔씩 이제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시험에.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선생님 설명을 해줄게요. 핀셋으로 백합의 어린 꽃봉오리를 하는데 이 어린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백합의 이 어린 꽃봉오리, 얘가 생식기관입니다. 근데 꼭 어려야 돼. 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 감수 분열이 끝날 수도 있어. 그래서 꼭 어린 꽃봉오리만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자, 이걸 뭐라 하냐면 세포 고정액이라고 해요. 에탄올하고 아세트산을 3대1로 꼭 넣어야 돼. 왜냐? 우리가 감수 분열을 관찰하는데 잠깐 보고 있다가 딴짓 하다가 왔으면 그게 변할 수도 있어. 왜냐? 이게 과정이잖아. 그래서 그거를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분열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고정액을 처리를 하잖아. 그러면 스탑이 돼요. 딱 스탑. 그래서 저거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에탄올하고 아세트산. 그래서 딱 멈추게 되는, 그러니까 멈추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꽃밥 속에 이제 터트려서 물질들을 꺼내죠. 그 안에 이제 세포가 들어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아세트산 카민이라고 하는데 얘가 염색약이라고 해. 왜냐하면 이거를 처리하지 않잖아. 그럼 염색체가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염색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름이 염색체야. 그 다음에 5번째, 천천히 비스듬하게 덮고 기포가 들어가지 않게. 마지막으로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요. 근데 누르는 이유는 뭐냐면 세포가 되게 겁나 많아. 그거를 한 층으로만, 그러니까 한 개만 보려고 하기 위해서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죠. 이제 이 과정.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고정액. 그 다음에 뭐 엄지손가락 왜 누르니? 뭐 이 정도 이제 물어보기도 하겠죠. 자, 요거는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 그냥 그러나 보다. 라고 하면 여기까지가 우선은 일반적인 내용이죠. 문제까지는 풀어보자. 이 말 라스트라서.
여기까지만 풀자. 감수 분열. 자, 그림과는 어떤 동물의 분열하는 동안 해당 DNA 상대량을. 자, 이건 이가 염색체가 있죠. 얘는 투여적 관찰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G1기고요. S기고요. 여기를 G2 플러스 M1, 여기를 M2, 여기에 생식세포. 자, 옳은 걸 찾으시오. 자, 구간 1에서 방추사는 아니야. 방추사는 분열기 때만 볼 수 있어요. 투식이나 여기에서만 볼 수가 있죠. 자, 구간 5, 히스톤 단백질이 있다라고 했는데 히스톤 단백질은 단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자, 구간 기억과 구간이 아니라 기억하고 얘는 구간 2에서 자, 분리가 된다. 미안하지만 염색 분체는 어디서 분리가 돼요? 2분열 때 분리가 돼서 이건 틀린 거지. 염색 분체는 2분열 때만 분리가 돼요. 1분열 때는 상동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앞에 거도 선생님 문제 풀어줄게. 아까 안 푼 거. 앞에 거도. 자,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요거 하나 풀어볼까? 자, 그림은 어떤 동물의 체세포? 자, 몇 페이지였더라? 몰라. 몇 페이지는? 자, 기억 니은 듯이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게 세포 주기가 사이클이 보이죠? 화살표. M기가 분열기라서 여기가 G1기, S기, G2기. 자, 이렇게 적으면 되고,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은 기억 시기 세포가 디귿 시기 세포의 2배가 아니라 절반이죠. 틀렸습니다. 자, 방추사는 분열기 때만 나타납니다. S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M기의 핵막의 소실과 형성이 관찰된다. 맞죠? 이게 바로 전기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 때 소실이 되고 말기 때 다시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전기와 말기. 자, 정답은 디귿만 맞는 거. 자, 그 다음 페이지 문제 하나만 더 풀면 끝. 그 다음 페이지였고. 문제 하나 더 있었는데? 여기 있다. 다 풀었어? 다 풀었나 보다, 이제. 다 풀었습니다. 자, 우선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 문제풀이 한번 해봅시다.